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만들다 보니 가이드 3탄까지 만들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냥터 추천입니다. 사냥터 추천에 앞서 지도를 열고 지역 드랍 목록 및 출현 몬스터를 확인하면 드랍 아이템과 성공 몬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랍 아이템이고요. 출현 몬스터, 여기 성공은 성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 도달해야 하는 사냥터는 40레벨에 입장할 수 있는 절벽 소굴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웅장비 상자라는 아이템 때문인데요. 이 상자는 각 직업별 1에서 2티어 영웅장비가 랜덤으로 드랍이 됩니다. 이 상자 외에도 컬렉션 및 초반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희귀 아이템도 드랍하니 처음으로 쓸만한 득템을 노릴 수 있는 던전입니다. 보통 스펙은 최고급 스타터 장비 패키지를 구매했을 경우 사냥이 쉽지만 무과금 분들도 열심히 캐릭을 키우셨다면 충분히 사냥이 가능합니다. 절벽 소굴 1층에는 서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작업장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펙이 안 될 때에는 이 부분을 잘 이용하여 작업장 캐릭 사이에 사냥을 돌려두면 낮은 스펙으로도 가끔씩 영웅 장비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층과는 다르게 절벽 소굴 2층에 진입하고 나면 보통 사람보다는 몬스터가 많아 파티 사냥을 하거나 방어력을 정도 맞추면 꽤 무난하게 몸빵이 됩니다. 절벽 소굴 2층이 너무 몹이 많아 버겁다면 미드 그레이드 평야를 추천합니다. 이 맵은 성공 몬스터가 회색 오크 궁사밖에 없으므로 비교적 성공 몬스터가 없어 몬스터에게 둘러싸이는 일이 적습니다. 미세 팁으로 삼선바 설정, 편의, 자동 사냥에서 여러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매너 모드를 ON으로 해야 타 유저가 선점한 몬스터를 치지 않습니다. 이때 월드보스 및 보스전에서는 매너 모드를 오프로 해주셔야 보스 타겟팅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동사냥 범위를 지정하고 자동사냥 탐색 범위를 고정하는 경우 제자리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자리 사냥과 매너 모드는 절벽 소굴 및 도둑길드 등 좁은 맵이라 유저들 간 겹사에 예민한 지역에서는 필수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사냥 우선순위입니다. 자동사냥 우선순위는 3순위 성공 몬스터를 꺼두시는 편이 동선 낭비가 적어 사냥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나를 공격 중인 몬스터이므로 성공 몬스터를 굳이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사냥터가 절벽 소굴인 경우 자동사냥 시 장비 획득을 희귀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보통 모두 희귀 이상으로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로 해놓는 경우 인벤토리가 예리한 10m로 가득 차고 무게 때문에 사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펙을 올리셨다면 도둑 1층을 권해드리는데요. 도둑 1층에서는 영웅장비 상자 및 영웅장비 그리고 8별을 드랍합니다. 8별 또한 필수적으로 맞춰야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초반의 다이아 수급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혹시나 절벽에서 넘어오신 경우 설정, 편의, 자동사냥 탭에서 장비 획득을 희귀 이상이 아닌 일반 이상 전체로 바꾸어 주어야 8별 획득이 가능합니다. 도둑 1층의 경우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명중 90 이상, 방어 130 정도면 1시간 정도 자동사냥이 가능합니다. 방어가 180 이상이 되는 경우 체량 물약 없이 사냥이 가능하고 법사 같은 경우에는 힐 스킬을 켜놓고 170방 정도에서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도둑길드 2층입니다. 명중 100 이상에 방어 150 이상이면 모니터링 하면서 사냥이 가능합니다. 잠수 사냥은 180 방어부터 가능하고 200 방어 이상인 경우 노 물약 사냥이 가능합니다.
도둑길드 3층은 명중 110 이상, 방어 180 이상 시 모니터링 사냥이 가능하고 방어 200이 되면 잠수 사냥이 가능합니다. 방어 230 이상인 경우 노 물약 사냥이 가능합니다. 12시 방향 작은 방은 법사 몬스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덜 아파 180에서 200방 정도로도 장시간 사냥이 가능한 방입니다. 22-3 기록의 방은 가장 많은 경험치를 주는 가고일 방으로 방어가 충분한 경우 이곳에서 사냥하면 빠른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도둑 3층 핫플레이스 방입니다. 이렇게 빠른 레벨링을 하기 위해 모여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일이 엄청나게 많죠? 다음으로 붉은 산맥입니다. 미드그레이드 평야와 마찬가지로 성공 몬스터가 푸른 리자드 궁사 밖에 없으므로 보다 안전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냥터입니다. 장갑을 얻을 때도 유리한 사냥터입니다. 다음으로 이스트 그레이드입니다. 막피나 적혈로 PVP 걱정이 있는 경우 가장 상위의 논 PVP 사냥터로 유저 간 PVP가 불가능합니다. 논 PVP 장소 중에 유일하게 영웅 아이템인 돼지의 벨트와 에메랄드 반지를 드랍합니다. 모니터링이 잘 안되고 PVP 걱정이 되는 경우에 논 PVP 사냥터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엘리트 몬스터 그리폰에게 사망할 수 있으니 장시간 잠수 사냥 시 미드그레이드 근처에 돌려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앙이나 6시 방향은 엘리트 위험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추천 사냥터입니다. 가이드를 위해서 많이 물어보고 만들었지만 사실 저는 사냥터를 다닐 때 스펙을 보고 사냥터를 옮긴 게 아니라 대충 강해졌다고 생각이 들 때 상위 사냥터를 올라가 보고 미스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한 다음 미스가 뜨지 않으면 사냥을 돌렸습니다. 이때 사냥을 돌리고 물약을 다 쓰는 시간을 체감해 본 다음 적절한 사냥터를 옮겨가며 사냥을 했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모니터링 가능한 시간들을 확인하여 사냥터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다이아가 꼭 필요한데요. 다이아는 꼭 상점에서 구매할 필요 없이 수급 방법이 다양합니다. 득템이 잘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영웅장비 상자에서 나오는 영웅장비 및 고급 희귀 컬렉션 아이템, 강화 주문서 등을 판매하여 다이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래소는 45레벨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30개까지 판매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냥터에서 나오는 영웅 장비 상자를 사용하여 영웅 장비를 팔거나 상자 자체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영웅 장비 상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냥하면서 획득하는 고급 아이템 및 희귀 아이템도 거래소에서 최저가를 확인한 후 지속적으로 올리신다면 다이아 수급이 유리합니다. 흔한 고급 아이템도 최저가 10 다이아에 올리는 경우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컬렉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화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강화 던전을 돌면서 강화서를 모아서 판매하는 것도 다이아 수급에 유리합니다.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부캐를 육성하여 매일 강화 던전과 퍼셀 던전을 돌고 스펙에 맞는 사냥터에서 자동 사냥을 돌리며 강화서 및 장비들을 모으는 것도 방법입니다. 퍼셀은 매일매일 퍼셀 던전을 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템 강화 및 아이템 제작에는 많은 퍼셀이 사용되는데요. 계속해서 장비 강화와 컬렉션을 하다 보면 어느새 퍼셀 거지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캐릭에 시간을 투자하여 퍼셀 던전을 돌고 컬렉션템을 강화할 때 부캐릭으로 하고 넘긴다든지
제작을 부캐릭으로 하고 넘긴다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셀이 모자란다면 거래소에서 기타 탭의 재료로 가보면은 대지의 증표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대지의 증표는 매입 상점에 5만 퍼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지의 증표가 6다이아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파란색 희귀 아이템을 찾아 10다이아짜리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희귀 아이템의 경우 매입 상인에게 10만 퍼셀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희귀 아이템이 10다이아보다 비싸다면 효율이 떨어지므로 대지의 증표와 희귀 아이템으로 퍼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잘 계산하여 퍼셀을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뉴 상단에 보면은 가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스펙업을 할 수 있는 컨텐츠예요. 각 가호를 눌러보면은 쭉 이동하여 최대의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랑 엘베르의 가호 같은 경우에는 PVP 및 직업 내성에 관련된 옵션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에델 브로이의 가호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관련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페리의 가호 같은 경우는 방어력과 명중 관련 옵션으로 3개의 가호 중에 가장 우선시 강화가 요구되는 가호입니다. 그러므로 올리는 순서는 오른쪽부터 해서 테페리, 에델브로이, 그랑 엘베르 순서로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기준은 무소가금 중립 유저 기준이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PVP 관련 옵션이 그랑 엘베르의 가호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호 같은 경우는 강화에 쓰이는 마력의 룬의 수급처가 데미궁 사냥터인데요. 데미궁 사냥터의 경우 무소가금 중립 유저는 통제나 스펙이 안 되어 사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수급 방법은 용해라는 콘텐츠인데요. 이 용해에는 희귀 이상 아이템을 넣으면 룬으로 바꿔주는 것이 있습니다. 희귀 장비를 용해하는 경우에는 하급 마력의 룬 5개를 주고요. 영웅 장비를 녹이는 경우에는 중급 마력의 룬 41개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중립으로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면은 가오 욕심내는 것은 비추라고 하네요. 돈이 많이 깨지나 봅니다. 저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이 외에도 가끔씩 드래곤 라자에서 연금 상자 이벤트를 하는데 8 무기와 6 방어구 6 장신구를 조합하여 50% 확률로 연금이 성공하면 영웅 아이템의 경우 전설 장비 상자를, 희귀 아이템의 경우 영웅 장비 상자를 연금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술 실패 시 마력의 룬을 주니 가호 강화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호를 초반에 업그레이드 할 때는 하급 마력의 룬이 필요한데요. 가지고 있는 중급 마력의 룬은 제작에서 기타, 가호 탭에 가보면은 중급 마력의 룬을 하급 마력의 룬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그다지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중급 마력의 룬 하나를 하급 마력의 룬 3개로 바꿀 수 있는데 반대로 하급 마력의 룬을 중급 마력의 룬으로 바꾸려면은 하급 마력의 룬 100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할 수가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중급 마력의 룬과 하급 마력의 룬으로 가호를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뉴비가 쓰는 드래곤 라자 뉴비 가이드 3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게임 내에 인플링커 후원 등록 SSIN4548 입력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즐게 되세요.